보겠습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법원,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이 최근까지 개혁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재판에 자꾸 민주당이 개입을 하려고 하면 그 삼권 분립을 침해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윤석열을 석방시켜주고 내란 재판을 질질 끌면서도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뭐 이런 태도죠. 심지어 선거에 개입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대선에 나가지 못하게 막으려고도 했었죠. 이게 몇 년 전 브라질에서 있었던 일과 똑같습니다. 브라질도요, 판사와 검사가 나서서 룰라 대통령을 감옥에 쳐넣었던 곳입니다. 결국 저항이 거세지니까 스스로 그 문제를 그 문제를 스스로 철회를 했죠. 그래서 룰라 대통령을 석방을 합니다. 그리고 룰라 대통령은 다시 대선에 출마해서 대통령이 됩니다. 브라질의 상황과 우리나라의 상황을 좀 비슷하게 연결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확실한 거는 그 나라도 판사, 검사들이 정치에 개입을 해서 지 멋대로 국민들의 선택권을 좌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 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대법원도 이 적폐청산의 차원에서 혹은 내란 진압의 차원에서 한번 제대로 밟아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국민적 여론이 점점 들끓고 있습니다. 그 점 때문일까요? 얼마 전까지 뻣뻣하게 나오던 대법원이 지금 태세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만, 이 마이크가 조금 이상하네요. 제가 이 마이크를 켜고 있는데 이 마이크가요, 가만 보니까 꺾어졌네. 꺾어져가지고 옷에 자꾸 쓸리고 있었네요. 보니까 이상하게 자꾸 잡음이 생긴다 했더니 그래서 그랬군요. 마이크가 자꾸 옷에 쓸리고 있었어요. 아, 왜 그런가 했었네. 아, 이거 참. 야, 이거 황당하네. 이제 괜찮겠습니다. 마이크가 옷에 쓸리고 있었어요. 그래 자꾸 이상하게 잡음이 서걱서걱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했어요. 그래서 뭐 접촉불량인가 했더니 이게 마이크가 자꾸 옷에 쓸리고 있었네요. 아, 참. 이제야 소리가 안 날 겁니다. 이 무선 마이크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게 그런 게 있었네. 참. 이게 참 쉽지 않네요. 이제 좀 덜 들리려나요? 네. 이게 참 마이크가 이게 말썽이네요, 말썽. 아, 참.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참. 이 마이크 얘네들도 내란 세력인가 봐. 좀 바꿔야 되나? 위치를 바꿔야 되나? 요래야 되나요? 참 깝깝스럽습니다. 깝깝스럽. 이제 좀 괜찮으려나요? 이 마이크도 내란 세력이었나 보네요. 자, 내란 진압을 좀 빨리 해야겠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대법원도 지금 태세 전환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세 번째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얼마 전까지 조희대는 개기고 있었습니다. 한판 붙어보자, 뭐 이런 태도를 보이기도 했어요. 오만방자를 넘어서서 이거는 국민에 대한 도전이죠. 이거는 윤석열의 계엄 사태와 하등에 다를 바 없는 내란입니다.
그 내란을 대법원장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 조희대가 말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요, 내란을, 그러니까 판사들을 중심으로 재판을 통한 내란을 일으키겠다, 이런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엉뚱하게 세종대왕 컨퍼런스 이런 데 나가가지고 세종대왕이 법률을 왕권 강화의 수단으로 쓰지 않았다, 뭐 요딴 소리를 했습니다. 역사적인 진실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역사적으로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아니, 세종대왕이 아무리 성군이라고 하더라도요, 기본적으로 왕입니다. 왕조예요. 따라서 모든 것은 왕권 강화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종대왕은요, 글쎄, 왕권 강화를 위해서 장인도 죽인 사람이야, 솔직히 말하자면. 아무튼 조희대는 세종대왕을 운운하면서 사실상 이재명 정부와 우리 민주진보 진영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개겨보겠다는 거였죠. 그러면서 이 조희대가 아스팔트 9구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등장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죠. 이때까지만 해도요, 조희대 개기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한판 붙어보자, 뭐 이런 식이었어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개혁 조치들, 특히 이 대법관을 증원하는 문제라든지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조희대는 개기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좀 태도가 바뀝니다. 조희대는요, 엊그제까지,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제까지도요, 일전을 불사하겠다라는 태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제 조희대는요, 신임 법관 임용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대법원장이 축사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있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이라든지 현재 국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 등등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동시에 그에 저항하겠다라는 의지도 분명히 표시를 했습니다. 대놓고 개긴 거예요, 이거. 저는 이거를 조희대가 이 재판권을 이용한 연성 쿠데타를 지금 기획하고 있다라고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실제로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같은 경우는 재판을 이용해서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그래서 국민이 선택하는 대통령을 자신들이 사법부가 내쫓겠다, 이런 의지를 명백하게 한 겁니다. 내란을 일으키겠다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국민 내 국민 주권주의에 도전하겠다라는 의지이기도 했었어요. 이게 어제까지도 계속이 됐었습니다. 특히 조희대의 이날 신임 법관 임용식에서 한 발언은 그 직후에 법관 대표회의가 열릴 거라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법관 대표회의에서 조희대가 뭔가를 꿍꿍이를 꾸미고 있구나. 법관 대표회의에서 사실상 쿠데타에 준하는 행동이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예고편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조희대의 이 같은 태도는 막상 법관 대표회의가 열리니까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조희대는 뭔가를 준비한 것 같은데 막상 법관 대표회의에서는 조희대가 원했던 발언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법관 증원 문제, 이게 맞는지 틀린지,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는 상고심을 실질화하고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말 그대로 사법행정과 관련된 전문적인 토론만 이루어진 겁니다. 조희대는 이 법관들이 나와가지고 법관 대표회의를 통해가지고 이재명한테 개길 수 있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오길 바랬는데 그 얘기가 안 나와버린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조희대의 태도가 급변합니다. 조희대의 뜻대로
법관 대표회의가 안 굴러갔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조희대의 태도가 많이 바뀌어요. 그 전까지는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임전무퇴의 태도였다면 슬슬 협상하자라는 식의 태도를 보입니다. 우리 민주진보 진영을 향해서, 그리고 여권을 향해서 협상하자 또는 이렇게 할 테니까 좀 봐줘라,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제 열렸던 법관 대표회의는요, 상고심 강화, 그 다음에 대법관 증언 문제만 집중적으로 거론을 했어요. 조희대는 사법권 독립 어쩌고 한다든지 또는 내란 전담 재판부의 합헌성, 위헌성 이 문제를 따지는 그런 난상 토론이 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걸 기대했던 것 같은데 기대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온 겁니다. 오히려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오히려 조희대한테 한 방 매기는 발언이 나온 거죠. 조희대로서는 상당히 뼈아팠을 겁니다. 법관 대표회의에서 뭔가 얘기가 나와줘야지 이걸 토대로 해서 조희대가 뭔가 개길 수 있었는데 못 개기는 거지 이제. 법관 대표회의에서 오히려 조희대가 그동안 문제가 있었다라고 살짝 자인하는 듯한 발언이 나온 거죠. 조희대로서는 믿었던 법관 대표회의 판사들한테 한 방 먹은 셈이 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태도가 바뀌어요. 자, 천대엽이요. 오늘 이런 발언을 합니다. 계엄과 관련된 재판, 내란 재판이죠. 내란 재판을 신속 투명하게 진행하겠다.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거야. 투명하게 지원하겠다라고 밝힙니다.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특히 이 내란 전담 재판부, 계엄 전담 재판부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기현, 지금 현재 내란을 재판하고 있는 지기현이가 침대 축구를 하고 있다. 시간을 질질 끌고 있다. 이 지적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지적에 호응을 해서 재판을 좀 더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 그런 방안을 찾아보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전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기현이가 현재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죠. 지기현이를 내쫓겠다라는 말은 안 합니다만 분위기상 지기현이가 가지고 있던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른바 재판부 병합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로 보입니다. 현재 윤석열과 관련된 재판이 지기현도 하고 있지만 백대현 부장판사도 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는 내란 사건이고 하나는 내란 사건 과정에서 생긴 부차적인 사건. 소위 말하는 윤석열이가 이제 그 공수처 영장의 계기고 안 잡혀가려고 했더니 특수공무집행 방해 사건. 이 사건을 백대현 부장이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따로 할 문제가 아니고 사실 한 재판부에서 해야 정상이거든요. 나중에 이거를 재판부를 병합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지기현을 물러나게 할 수 있어요. 지금으로서는 지기현을 물러나게 하지 않고서는 재판부가 바뀌는 경향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재판부를 병합해버리면, 사건을 병합해버리면 자연스럽게 지기현을 물러나게 할 수도 있는 방안이 나오는 겁니다. 요 얘기도 은근히 지금 슬쩍 띄우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신속 투명한다 이렇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중계도 확대하겠다 라고도 합니다. 지금 내란 재판이 지금 엉망진창으로 되고 있는 이유가 이게 비공개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특히 지기현 같은 경우에 김용현 재판 같은 경우는 4번이나 거의 5번까지 거의 쭉 재판 초기에 계속해서 비공개 재판을 하기도 했잖아요. 내란 사건인데 왜 비공개 재판을 합니까? 논란이 많이 됐었잖아요. 근데 재판을 중계를 하게 되면 비공개 재판은 이제 없다고 봐야겠죠. 이 말은 결국 지기현 말고 다른 판사로 넘길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지금 천대엽의 태도를 보면은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고 또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문제들을 해소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여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재판부 독립이 어떻다는 등 상권 분립이 어떻다는 등 계속 개기고 있던 법원으로서는 상당한 수준의 태세 전환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당장 법원 내부에서 조희대를 옹호하는 세력이 그닥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법원 내부는 지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판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내란 전담 재판부는 반대하는 분위기가 많아요. 하지만 이 사태가 생긴 거는 조희대 때문 아니냐. 조희대가 선거에 개입하고 이상한 판단을 내리고 아니 전원 합의체를 하면서 이틀 만에 작살 내버리고 이런 특별한 행동을 하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 같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솔직히 지기현 잘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실제로 법원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가 위원이라고 하더라도 조희대가 잘한 거 없다. 이런 식인 거지. 그러니까 조희대가 기대했던 반응이 이 법관 대표회에서 안 나왔던 거예요. 이거를 이제 조희대도 파악을 한 거야. 야, 법원 내부의 분위기도 별로 안 좋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맞서 싸우겠다. 민주진보 세력과 맞서 싸우겠다. 개혁에 저항하겠다. 이런 태도를 보였다가는 야 큰일 나겠다. 나 진짜 쫓겨나겠다. 탄핵 달성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야 그러면은 이번에 유화 메시지 한번 유화적인 제스처 한번 보이자. 그러면서 야, 신속하게 재판 진행할게. 재판 중계할게. 일종의 협상을 하게 하자. 협상하자는 이런 이제 추파를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조희대가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코너에 몰리기 시작한 겁니다. 당장 법원 내부에서조차도 그닥 여론이 좋지 않다는 거. 법원 내부에서도 여론이 안 좋으니 국민 여론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급하게 태세 전환한 거야. 계기계자 한판 붙어보자가 아니라 협상하자는 식으로. 아 니들이 원하는 거 있잖아. 이거 내가 들어줄게. 신속하게 사건 처리하고 재판 중계도 하고 잘하면 이 지기현이가 가지고 있던 재판도 백대현한테 넘겨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지기현을 뺄 수도 있고 이런 식의 메시지를 탁 던진 겁니다. 협상하자는 거지. 이런 태도는 언제도 있었느냐? 지난번 우리 그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이 법원에서 파기환송했을 때 그때도 그때 저항이 들불처럼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또 민주당에서는 그 지기현이나 조희대에 대한 탄핵 또는 대법관 대폭 증언 심지어 재판 소원 이런 것까지 다 하겠다라고 강력하게 물고 나갔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조희대가 일종의 타협안을 제시한 거죠. 그러면서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미루겠다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실제로 그 과정이 진행됐죠. 그리고 그러면서 조희대 탄핵 문제도 뒤로 좀 물러나고 대법관 증언 문제도 약간 뒤로 밀렸던 겁니다. 그랬는데 지기현이를 통해 가지고 계속 이 희한한 짓을 계속 하려고 하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참에 조희대 날리자. 대법관 대폭 증언하자.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다시 조희대 측에서 협상하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기현이나 조희대나 자기들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것을 인정한 거죠. 무엇보다도 가장 결정적인 것은 국민 여론이 좋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와 관련해서 미디어 토마토에서 이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조희대가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51.4%가 나왔다고 하죠. 이거 여론조사 꽃에서 한 게 아니고 미디어 토마토에서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54.6%가 찬성한다고 나와요. 오히려 조희대 사퇴론보다 내란 전담 재판부 찬성이 더 많아. 달리 말하자면 조희대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 세게 말하자면 지금 법원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상황이 이러하니까 조희대도 더 이상 개기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근히 협상하자는 식으로 재판 중계도 허용해 줄게. 재판 진행 신속하게 해줄게. 잘하면 지기현도 빼줄게. 이렇게
하나씩 둘씩 협상안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줘야 돼요? 아까 댓글을 보니까 절대로 여기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못 믿어요. 어떻게 믿냐고. 지금까지 한 짓이 있는데, 특히 조희대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선거법 파기환송 판결 내렸을 때 국민적 저항도 막 일어나고 비판이 비등해지고 국회에서 뭐 재판 소원이니 대법관 대폭 증언이니 더 나가서 조희대 탄핵이니 이런 문제가 쭉쭉 들고 나오니까 갑자기 한 발 물러섰잖아. 그래 놓고도 조희대는 뒷구멍으로 또 호박질을 까죠. 그 대표적인 게 그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확정 판결 아닙니까? 언제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확정 판결을 내립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바로 다음 날 이화영 확정 판결 내려버리잖아. 누가 보더라도 조희대가 이재명한테 연맥인 거야. 잔치집에 가서 똥 뿌린 거죠. 더군다나 이화영 확정 판결을 내리겠다라고 미리 예고를 하는데, 예고한 시점이 언제야? 대선 때, 왜 우리 그때 사전투표 하잖아요. 사전투표 첫날에 맞춰서요. 사전투표 첫날에 이재명 대통령도 연루가 되어 있는 이화영 사건을 선고하겠다라고, 확정 판결 내리겠다고 미리 예고를 했단 말이야. 그 뭡니까? 투표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필 사전선거 하는 날 그걸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거 일주일만 뒤로 미룬다고 해도 문제될 게 하나도 없었어요. 확정 판결 내리고 싶으면. 그런데 날짜를 그 날짜에 하면 안 되잖아. 어떻게 선거날 맞춰서 그거 하냐고. 투표날 맞춰서 그거 하냐고. 이거 뭐예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 재판을 미루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엿을 매긴 거야, 이게. 조희대는요, 이런 놈입니다. 하나를 내주는 척 하지만 또 다른 하나에서는 우리 뒤통수를 때리는, 우리 얘기를 들어주는 척, 타협하는 척 하면서 뒤통수 때리는 그런 행동을 해요. 그게 조희대예요. 그러니 이번에도 마치 내란 전담 재판부만 설치 안 하면은 뭐 재판도 빨리 하고 직위원도 빼주고 뭐 중계도 해줄 것처럼 하지만, 막상 우리가 이 개혁의 고삐를 살짝 늦추면 뭔 짓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물러서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검사와 관련해서도, 검찰과 관련해서도 이 검사들한테 속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희대도 똑같은 겁니다. 이 말은, 조희대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요,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승기를 잡았다는 얘기도 됩니다. 지금 법사위에서 추미애 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이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것이 먹혀들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달리 말하자면 지금 추미애 장관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김영진 의원 같은 사람들은 말 그대로 헛발질하는 거고, 내부 총질하는 거고, 적폐들한테 유리한 상황을 조성해주는 밀정 같은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승기를 잡았다고 했죠. 승기를 잡았으면 여기서 물러서지 말아야 되고요, 주춤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때 몰아붙여야 돼. 그죠? 승기는 잡았을 때 밀어붙이는 겁니다. 적들이 물러설 때 더 세게 밀어붙여야지, 적들이 물러선다고 우리가 주춤거리면 안 돼요. 우리가 역습당해요. 이럴 때 역습당하는 겁니다. 그죠?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정각입니다.